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청라지구에 소위 말하는 대장 아파트가 뭐냐? 예, 이런 부분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청라지구의 네. 가장 이게 넘버원 대장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변이 있는 부동산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손님은 중구 남산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김자원 소장님 모셨는데요. 김자원 소장님 모시고 2024년 그 남구 대신동 남산동 일대 부동산 그리고 25년의 그 부동산 전망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중구의 그 달구벌대로의 핫한 네. 청라언덕역에서 청라언덕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자원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채널이 어떻게 되죠? 저 행복대전 김소장이라고요. 예. 남산동 그 핫한 롯데 입주할 때부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주 핫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뛰어난 외모는 아주 그냥 부수적인 그런 것이고 아주 이제 실력적으로 거래를 뭐 그 인근에서는 1등을 하고 계시는 아주 유능한 소장님 모셨습니다. 자, 이런 아주 유능한 소장님 모시고 그 오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일단 김자원 소장님께서 물론 대구시 중구 쪽에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시겠지만 주로 이제 소장님의 가장 이제 좀 메인된 관리 구역 뭐 이렇게 네. 거래 많이 하시는 구역 네네네. 그건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이제 부동산은 그 사무실에 있는 위치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현재는 청라언덕역 서안포레스트 그 단지 상가에 입점해 있어서요. 주는 청라언덕 서안포레스트를 중개를 좀 이제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산동에서는 롯데랑 뭐 자이 요렇게 이제 남산 자이 하늘채 요렇게 거래량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김자원 소장님께서 주로 이제 담당하신 쪽이 청라 언덕역 2호선과 3호선이 이렇게 함께 부딪히는 청라 언덕역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서쪽으로 간다면 방고개역 쪽에 가까운 남산자이 하늘채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남쪽으로 본다 그러면 남산역, 즉 뭐 경북공고 있는 정도에 있는 아파트들, 뭐 극동 스타클래스라든지 그렇죠. 그 정도까지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시는 거고, 동쪽으로 본다면 반월당, 요즘 가장 뭐 최근에 이제 뭐 분양하게 된 저기 해링턴 플레이스 뭐 반월 네네. 그쪽도 이제 다 이제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네네. 예. 근데 그렇다면 이 지금 이 지역에 어떤 바운더리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근처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촌이 대략적으로 토탈하여서 몇 세대 정도가 있는지 혹시? 중구의 청라언덕역 근방으로는 뭐 한 10,000세대는 넘을 것 같아요. 큰 네. 대단지가 뭐 대신자이부터 해서 남산자이 하늘채, 청라자이, 남산롯데, 서한부터 뭐 태왕해서 이렇게 청라언덕역을 둘러싸고 큰 대단지 형성, 남산지구 형성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청라 언덕 기준으로 뭐 1, 2, 3, 4분면이 있다 그러면 3분면, 4분면, 특히나 이제 그 청라 언덕에서 방곡에 가는 쪽 그 남쪽의 곳 사이드로 주로 좀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편의상 임의적으로 청라지구라고 명명을 하면 이 청라지구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 뭐 교통적인 특성이라든지 교육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성은 대구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 반월당 쪽 그쪽 동성로 쪽으로는 중심 상권이 되게 좀 활발하게 되어 대구의 있고요. 가장 중심된 상권이죠, 그죠? 대구 전체에 지도상으로 봐도 그쪽은 이렇게 중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반월당 일대랑은 조금 다르게 여기 청라지구 남산동 일대는 이제 주거지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선호하는 구역이고요. 워낙 아파트촌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청라 언덕은 딱 대구 중심에 있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그 이제 환승역이 또 되게 큰 역할을 해요. 그거가 되게 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리하자면 일단 대구의 중구 중에서도 가장 센터 부분이다라는 네. 부분이 특징이 될 수 있겠고, 네, 네. 그래서 대구 전역에서 이제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그렇죠.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수성구 쪽에서도 네. 애들을 다 키웠다. 네. 그러면 이제 굳이 거기에서 살지 않고 조금은 힘을 빼고 살고 싶다 네, 하시는 네. 분들도 청라 언덕으로 또 오고 계세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장 큰 특징이 결국에는 접근성이 편하다. 그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중구 반월당이 중심된 상권이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그런 접근성, 그리고 교통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게 청라 언덕 더블 역세권이고 반월당도 지금 대표적인 1, 2호선이 부딪히는 가장 대구에서 교통의 가장 요지라고 볼 수 네, 있는 네. 곳이라서 교통 편의적으로 상당히 이점이 그래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달구볼 대로 쪽으로 딱 일단 접하고 있으니까요. 현대와 도시가 섞여 있어요. 서무시장 아. 서쪽으로는 서무시장이 있고, 그러네요. 네. 예. 또 이제 동쪽으로는 현대백화점과 또 네. 여러 가지 상권들이 많아서 대구 또 제일 요즘은 네. 핫한 종로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 뭐 하플도 가깝고 그렇죠. 대구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 네. 전통시장이라 하면 서무시장인데 뭐 여기서는 걸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리에 해당하니까 네, 네. 그런 입지도 상당히 좀 제일 긍정적인 커요. 부분이라고 그래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는 수요층들이 네. 남산초등학교에 있어서 애를 키우는 분, 뭐 서문시장도 이용하고 뒤에 또 청라 언덕이 있기 때문에 네. 산책하기도 좋고요. 그런 이제 주민 편의적인 부분도 그리고 이제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는 네. 곳이다. 네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2024년에 네, 네. 이 청라지구의 부동산 어떤 거래 어떤 부분이 특징적인 게 있었을까요? 작년은 되게 이제 뭐 어느 시장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입주하는 단지들은 마이너스를 피해갈 수 없겠지만 입주하는 이제 단지는 이렇게 세를 내거나 매매가 내야 될 물건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를 뭐 많게는 1억 넘게까지도 거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남산동 일대에는 이제 전저점을 지나서 아. 7억대 이제 안착해져 있고요. 아. 지금은 이제 물량이 많이 소진이 되었고 2025년에는 네. 물량이 많이 소진돼서 롯데 같은 경우는 거의 호가 8억부터 청라자이 같은 경우는 7억 초반 중반까지 이제 호가 나오고 있고요. 남산자이 하늘채 대단지는 작년에 입주할 때는 롯데랑 남산자이 하늘채는 2년 차가 지나서 네.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네, 네. 이제 맞물리기도 했고요. 네. 남산자이 하늘채는 6억대 미만인 물량이 다 빠지고 지금은 6억대 중반으로 이제 조금 안착되어 있는 시기고요. 비수성구 지역에서 2025년도는 이제 정고점을 향해 조금씩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시군요. 이게 이제 우리 자원 소장님께서 2024년 어떤 그런 이제 부동산 어떤 흐름과 2025년의 전망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취지로 말씀 들어보면 일단 이쪽 지역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다. 24년 정도부터. 그리고 이쪽 지역의 특성상으로 이제 이게 신축을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전세가 2년 단위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이제 전세가 2년 지나면 또 재계약을 많이 빈번하게 이제 하는 그런 물량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서 이제 남산 롯데캐슬 그리고 남산 자이 하늘채 그리고 청라 자이 이쪽 부분의 그 전세 물건이나 매도 물건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됨으로써 거래량도 많았고 네. 그럼으로써 매매가도 이제 조금 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상승 중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제 그래서 바닥은 찍고 올라온다는. 아, 저점을 치고 네, 올라왔다. 청라자이가 아직까지 2년 차가 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두 달 남았는 시점에서 네. 지금은 이제 2년 차 된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네. 매물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럼 매매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점을 치셨다 하면
25년도에 어떤 이쪽 청라 지구의 매매 전망은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25년도는 보다시피 대구 중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 입주 물량이 이제 11,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구가 필요한 수요량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실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12,000에서 15,000 정도가 대구가 필요하다면 네네. 이제 25년부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현재도 이게 뭐 전세나 임대 속도가 느리지만 남산동 일대는 3억 중반대로 안착되어 있고 롯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고요. 그러니까 청라자이가 돌아와서 나오는 2년 차에 대한 물량도 이제 3억 중후반대로 거래되지 않겠나 싶어요. 20년도 되게 이제 핫할 그 상승장 있을 때는 남산 롯데캐슬도 전세가 한 4억 5천 넘게 거래됐었거든요. 네네. 입주 물량이 많이 없다면 고금액까지 또 가지 않겠나 하반기쯤에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예, 그렇죠. 2025년에 어떤 부동산 전망도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청라지구에 소위 말하는 대장 아파트가 뭐냐? 예, 이런 부분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청라지구의 네. 가장 이게 넘버원 대장 아,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것도 주관적이긴 한데요. 그렇죠. 뭐 네, 아시는 얼마나-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계속 요 남산동 일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산 롯데라고 얘기를 하면 또 청라자 입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네, 뭐 뭐 이거는 어쨌든, 어디까지나 우리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네. 밝히는 근데 바이고. 이제 두 네. 단지가 비슷하게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네. 양대장. 네네. 네. 근데 이제 남산 롯데캐슬이 일단은 네. 조망권이 조금 더 좋아요. 아. 그래,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녀원이 있다 보니까 아, 그쪽으로 이제 영구 조망으로 되거든요. 앞산까지. 남산 롯데캐슬을 대장으로 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장으로 꼽으신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을 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입지겠죠. 아파트는 네. 또 입지가 우선적이다 보니까 네. 중간에 있는 청라 언덕역, 네. 그리고 환승역이 바로 5분에서 7분 거리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남산 초등학교를 또 품고 있고요. 초품하네요, 딱 그죠? 건너지도 않고 바로 초등학교를 가는 거, 학교 가는 것까지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단지에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구 조망 나오는 거면 뭐 동간거리 트여서 대부분이 좀 뷰가 좀 나오는 타입이 많아요. 아, 그 지금 조망을 얘기하셨는데 이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이 아파트가 지금 남쪽으로는 지금 이게 수녀원이 있고 그다음 카톨릭 대학교가 있으면서 영구 조망이라는 얘기가 이 수녀원 쪽은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앞으로는 조망을 막는 어떤 고층 시설은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다른 아파트에서 비해 특히 이제 경쟁 상대인 뭐 청라힐스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게 앞에가 탁 트여 있는 어떤 조망이 좋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품화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그렇다면 이 거래량적인 부분이나 어떤 실거래가 이런 부분도 대장이라고 꼽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실거래가는 이제 딱 거래되는 시점이 남산 롯데캐슬이 2년차 지나서 3년차에서 4년차로 가는 네. 네. 그래서 2년차 지나서부터 거래량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롯데캐슬과 남산자의 하늘채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많아요. 많으면서 초반에 청라자이 입주할 때는 6억대로 그때 거래되다가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7억대 되게 이제 딱 뭐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리고 금액 뭐 층수가 좀 괜찮은 거는 후반까지도 거래되고 있어요. 그 남산 롯데도 좋고 청라자이도 좋고 지금 이제 신축 대단지 남산 자이 하늘채도 좋은데 조금씩 특장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청라 언덕 서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서안도 좀 하고자 네. 왔는데 그 개인적인 금액과 그 가지고 있는 가용 자금과 그리고 아기를 키우냐 안 키우냐 그리고 각자의 생활에 맞게 추천 단지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차가 된 시점 그리고 이제 롯데가 6억에서 7억 안착이 되었고
이제 남산자의 하늘채가 5억에서 6억 안착이 됐어요. 그럼 다음 단지는 청라언덕 서안이거든요. 아, 네네. 네, 남산도 일대에서 남산초등학교도 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6억 밑으로인 5억짜리가 아직까지 또 있거든요. 2년차 지나서 비과세 되는 물건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시점에 이제 돌입해 있어요. 그래서 청라언덕도 한번 보시고, 금액 차이가 뭐 청라언덕 같은 경우는 뭐 3억대 안 주고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한 4억은 또 가용 자금이 그렇군요. 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남산자의 하늘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개인이 선호하는 단지가 어떤지, 뭐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주차가 좋아서 서안에 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롯데에서. 네. 근데 또 서안에서 이제 롯데 단지 애기 키우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칠곡이나 뭐 침산동 쪽에서 내 자금, 신혼부부들, 지금 또 신혼부부 대출이 뭐 6억 미만으로 되는 뭐 디딤돌이라든지 이런 대출 상품에 적합한 게 또 청라언덕 서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들이 서안 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년차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또 앞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2025년 하반기쯤에는 또 서안도 5억대 매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 서안도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최고의 공인중개사님 김자원 소장님이 원픽으로 뽑는 투자 추천서 입주 추천 지역 청라 언덕 포레스트였습니다. 이 부분 꼭 이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화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그 김자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꼭 뭐 어떤 단지에 국한된다기보다는 그 오시는 분의 어떤 상황, 입주 목적, 그리고 그 예산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각자 집에 처해 있는 어떤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아주 풍부한 매물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 우리 청라언덕 청라언덕 부동산 네, 김자원 소장님을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김자원 소장님 모시고 청라지구 24년의 어떤 흐름과 25년의 전망, 그리고 이 동네의 가장 대장 아파트, 그리고 추천 아파트 이렇게 좀 알아보았습니다. 김자원 소장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